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 their sorrows. 선택압이 절대적이라면 세상 모든 것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 또한 자연 선택적인 것이고, 우리가 진화에 반대하는 생각 또한 자연 현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가치이다. 즉, 두 가지 관점이 이미 이 세상의 일부임을 볼 때 진화는 이 세상을 설명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설명하는 다른 어떤 기본 구조가 분명 존재할 것이다. 결국 진화론에서 말하는 선택압이 진화론의 가치를 손상시킨다. 선택압은 오히려 개체의 분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우주의 환경은 계속 변화하였는가? 사실이라면 생명은 일관된 메커니즘을 가질 수 없다. 모든 것이 진화 중인가? 그러나 생화학적으로 본다면 세포 안의 구조물에서, 특히 효소에서 하나의 서열이 바뀌면 결국 하나의 전자 위치 변화가 생기고, 이것은 세포를 불안정하게 만들게 되며 결국 정상적인 개체를 유지하기 어렵다. 즉, 미세한 단계별로 바뀌는 점진적인 변화는 실패할 것이다. 화석에서 등장하는 개체들은 멸종되었을지언정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완성된 개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종합하자면 화석 증거는 선택압에 의한 점진적인 것이 아닌 급진적인 것이다. 선택압을 거부하는 존재가 나타나면 그렇다면 절대 가치가 아니다. 이미 우리 인간이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의지조차 자연 현상이라면 그에 반대되는 생각 또한 자연 속 현상이다. 그러므로 선택압은 완벽하게 자연의 속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양자역학은 완벽한가? 주류적인 입장에서 전자의 위치가 확률적이라면 절대 생명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효소의 활성 부위는 하나하나의 이동이 모두 정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활동 자체가 확실한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자연 선택은 무작위 돌연변이가 그 원동력이지만 양자역학적 주류 해석으로 보면 서열 변화로 인한 전자 자체가 확률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이것은 정확히 돌연변이로 인한 그 메커니즘이 반복적일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분자 수준에서 엔트로피 개념을 도입하면 효소에서의 구조 변화가 왜 반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선형적인 정보 구조에서 그 이상 고차원의 형태를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자유도 문제로 인해 불가능해 보인다. 풀어보자면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궁극적으로 최신 이론인 촉근의 진동으로 나타나는 정보의 형태이다. 표준 모형에서 다루는 입자들의 1차원 끈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생명체 안의 구조들은 적어도 관찰할 수 있는 차원으로 생각해 본다면 3차원 구조이다. 즉 1차원 끈이 매우 많이 모여 3차원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1차원 끈들의 무한한 정보의 양이 모인다고 하여 3차원의 구조 정보를 구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유도 문제로 보면 1차원의 끈의 정보는 3차원으로 이루어진 끈의 정보에 흡수될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연으로 인한 한 번이 아니라 생명 분자들의 반복적인 형태의 정보를 담은 상위 알고리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총평. 진화론의 증거로 항상 제시되는 화석 증거는 큰 퍼즐 조각들의 모임일 뿐이다. 그 완성된 그림들은 하나씩 살펴보면 전자가 보일 것이고, 결국 주류에 따르자면 진동하는 끈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차원 간의 정보의 양이 같을 수 있는지에 관한 필요 조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정보의 변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느냐 하는 것이다. 진화론이 이 답에 답을 할 수 없다면 무엇인가를 빠뜨린 것이다.